안녕하세요. 간호사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무릎 통증이 하나이다. 하나의 원인이다. 이거죠. 물론 무릎 아프면 무릎 따로 보고, 뭐 허리 아프면 허리 따로 보고, 목 아프면 목 따로. 그게 지금 현실이죠. 뭐 정형외과 가거나 뭐 신경외과 가거나 따로따로 볼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답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뭐 의료보험 또 뭐 실비보험까지 잘 돼 있어서 수술에 대한 그런 어떤 금전적인 걸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수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뭐 좀 주저함이 없이 수술에 임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술을 해서 안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수술만 조금 안 했으면은 참 이렇게 쉽게 고쳐질 수도 있는 병들이 많은데 수술을 딱 해갖고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이보그가 되는 거죠. 무릎, 허리, 목 수술 3종 세트 다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러면 이 삶이 정말 힘들어지고요. 참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할 때 밑에서부터 골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먼저 무릎 통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릎 통증의 원인이 뭐냐? 골반과 요추 5번입니다. 자, 골반이 이렇게 있고 요추가 5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추 5번인데 이 골반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골반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요추 5번의 공간이 좁아지면은 무릎 통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골반을 내려가지고 요추 5번에 공간을 만들어서 신경을 잘 통하게 만들면은 굉장히 무릎 통증은 정말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그런 질환이에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뭐 원인 없이 아프고 젊은 분들은 연골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또 아픈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억지로 수술해버리면 안 되겠죠. 또 물론 뭐 수술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겠지만 그 원인 모르는 특히 젊은 분들의 무릎 통증은 여기만 치료해주면은 정말로 굉장히 빨리 낫는 질병이니까 꼭 유념해 두세요. 물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80 돼가지고 뭐 거기가 달라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50대, 60대까지는 정말 골반 내리고 요추 5번에 공간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의 또 원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추 5번이 있죠. 요추 5번하고 이 청골이 이렇게 있는데 이 5번하고 이 청골 사이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청골 쪽에서 약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청골이 이게 요추 5번이 있다면은 청골이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여기가 청골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 이런 분들은 어디가 아프냐? 이 오금이죠, 오금. 무릎 뒤쪽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청골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게 좀 이게 약간 팽팽해지면서 뒤쪽 무릎이 오금이 당기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의외로 이건 또 치료가 좀 쉽게 된다. 이렇게 밀어주면은 오금 당기는 것이 없어지니까 이 꼭 뭐 수술을 생각하신 분들 꼭 이것을 유념해가지고 무릎 치료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요추 2번, 3번, 4번 여기가 약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굽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서 무릎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재밌는 사실은 고관절 있죠. 이 고관절 무릎이 아프면서 고관절까지 같이 아파요. 이런 경우는 여기를 잘 치료해서 이렇게 뒤로 후만된 것을 약간 뭐 이렇게 전방만 시켜주면은 고관절 통증하고 무릎 통증이 정말 좋아지죠. 그런데 무릎도 아프죠. 고관절도 아프지. 실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릎 수술, 고관절 수술. 이건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걸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무릎 통증은 요추 5번의 공간, 뭐 2번, 3번, 4번도 있겠지만 그 공간이 좁아져 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무릎으로 가는 신경이 많이 그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골반을 내리고 요축 5번에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무릎을 가는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은 혈액순환도 잘 될 것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무릎의 어떤 그런 조직에 활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이건 굉장히 선순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점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게 수술을 딱 해버리면은 이미 고정화가 되죠. 딱 픽스가 돼가지고 더 이상 막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평생을 이렇게 구부리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수술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꼭 수술 앞두신 분들 나는 수술 안 해야겠다. 이 방법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협착증, 있잖아요, 전방 전이증, 스콜리오시스, 측만증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병이 있죠. 허리 디스크 요통에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가면 이제 당신은 디스크입니다. 당신은 협착증입니다. 물론 디스크는 젊은 층이 많겠죠. 협착증은 연세가 드신 노인층이 있겠죠. 뭐냐면 허리 디스크는 이렇게 숙이면 아픈 겁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젖히면 아픈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허리 디스크는 젊은 층이고 협착증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는 거겠죠. 허리 디스크 수술 예의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서 SR 테스트가 있어요.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스라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드는 거죠. 약 0도에서 35도면은 굉장히 급성적이고 수술을 요한다. 35도에서 70도는 신경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70도 이상은 노말이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급성기 오는 거죠. 이게 급성. 다리 누르는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고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그냥 그러면은 이거 당신 마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수술을 하자. 그럼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한 달이면 어떻고 석 달이면 어때요? 한 1, 2주 정도 한번 좀 누워서 안정을 취하시면 조금씩 올라갈 때 있어요. 왜냐하면 디스크라는 곳이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랑말랑한 그런 찹쌀 같은 그런 모양이니까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수술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자. 내 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평생을 가지고 100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며칠, 몇 달을 못 참아가지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이 SLR 테스트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조금씩 골반을 내리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35도, 70도 이 정도, 70도 넘어가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리 안 아픕니다. 허리 안 땡기고 그렇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고 그러나 튀어나온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은 놓아두고 들어가서 자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응?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데 물 막 튼다고 되나? 아니죠. 막아야죠. 원인을, 물이 들어오는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서 대처를 해야지 물만 튼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왜냐면 다시 그 압력에 의해서 다시 또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한번 딱 신경이 한번 끊어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으니까 수술은 조금 생각해보자. 고려해보자. 고려는 해보지만 수술을 바로 입장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고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자꾸 그러는데 특히 이건 허리 디스크는 젊은 층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0대, 20대 수술은 좀 왜 하냐 이거죠. 조금 기다리고 내 몸을 위해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몸을 치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는 왜 오는 거예요? 터졌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허니가 터졌다. 근데 그것도 결론은 압력으로 인한 거죠. 압력. 이 디스크에 대한 압력이 결국은 정상적인 골반에 이렇게 있다면, 요추가 이렇게 있다면 보통 이제 4번 5번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골반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좁아진다 이거죠. 이 좁아져서 이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반을 내려가지고, 그렇죠? 골반을 내려서 이 압력을 줄여주면은 이 튀어나왔던 것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이 터진 분들이 됐던 디스크가 튀어나온 분들은 대부분 골반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올라간 골반을 내려주면 조금씩 내려오면서 단지 1mm, 2mm라도 내려오면 신경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래가죠. 자연적인 얼마나 정말 우리 몸을 유지하는 그런 호메오스타시스가 정말 굉장한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 좋은 시스템에 너무 그 시스템을 바꿔드리지 말자. 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뭐 디스크에 대해서는 허리 아픈 요통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거고 또 전에도 계속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늘 이것은 이쯤하고요. 또 협착증, 협착증도 압력이죠 결국은. 협착증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 이 나이가 들면은, 연세가 들면은, 제가 가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가골. 이 뼈가 커집니다. 가골이 자라나요. 자라나가지고, 이 신경을 압박을 하는 게 이 협착증이에요. 근데 이 가골을 녹이면서 이 신경이 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 또한 골반을 내려고. 그렇죠? 여기 뭐 교정석이라든가, 베개 등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 요추의 압력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줄여줄 때 압력을 줄이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1번이 골반을 내리는 거고요. 2번은 뭐냐? 요추 전만을 만든 거예요. 연세 드시면은 좀 뺏어 마르면서 바싹 이제 마르신 분들도 있어요. 마르시면서 이 척추가 뒤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런 게 많죠. 이 뒤로 후만되는 것을 앞쪽으로 조금씩 교정석 사용, 베개 사용해서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는 요추 전만을 만들어주는 이 치료가 바로 협착증의 치료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목 디스크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MRI 딱 찍어보면은 목에 뭐 4번, 5번, 6번, 7번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뭐 1, 2번 별로 없죠. 1, 2, 3번.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뭐 좁아졌다, 뭐 디스크가 뭐 터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술을 권해요. 근데 이 목 디스크가 참 이렇게 보면은 좀 약간 급성으로 골치 아파요. 뭐냐면은 머리 아프죠, 어지럽죠, 눈 막 통증 빠지려고 하죠. 또 이렇게 손이 막 저리면서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정말 이걸 이렇게 앓으신 분들 보면은 밤에도 아파요. 이 통증 밤에도 심하잖아요. 잠을 못 자고 이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저리고 그러는데 옆에 이제 뭐 와이프가 됐든 남편이 됐든 코를 골고 잔다. 그럼 살인의 충동을 느낀다. 그런 식으로 울면서 뜬 눈을 세워서 냈다. 그러신 분을 많이 봤어요. 그만큼 통증이 심하니까 바로 가서 수술을 하면 낫겠지 하고 하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 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10에서 20%뿐이 안 됩니다. 가장 목 디스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냐면 흉추예요. 흉추, 등뼈. 뭐 보통 보면은 뭐 4번, 5번, 6번, 7번 여기 또는 뭐 흉추 1번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2번, 3번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물론 목의 문제. 목의 문제는 바로 이 흉추의 문제를 풀어야 목의 문제도 풀어진다.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에 문제가 돼서 목 디스크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에 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는 이 흉추, 등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등뼈를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만 등뼈를 반드시 해야만이 목의 문제가 같이 풀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골반이 올라가면서 뭐 요추 여기가 안 좋으면 허리가 아프겠죠. 등이 이렇게 굽죠. 이렇게 굽습니다.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등이 굽어서 여기에 문제,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 등이 굽은 분들이 대부분이 목의 문제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등이 이렇게 좀 받쳐. 컴퓨터에 앉아서 뭐 공부하면서 정말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목 디스크가 오는 것이니까 이걸 반드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반을 내리고 공간을 만들어서 등을 펴야만 이런 목 디스크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번에도 이건 목 디스크에도 제가 상세히 다뤘으니까 뭐 궁금하시면 거기를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제가 이제 요즘에 또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런 수술을 딱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지 아는데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하거나 오히려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요즘 굉장히 발달된 게 있죠. 발전된 게 있습니다.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당연히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 안 아프죠. 안 아프니까 자꾸 먹게 되고, 또 수술을 했는데도 아프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그런 중독이 또 되죠. 또 뭐 남용과 또 중독이 돼서 좀 더 강한 약, 좀 더 약의 용량을 늘릴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약의 뭐 증강 효과죠. 약을 막 써도 이제 효과가 없어지죠. 통증은 그대로고 효과는 없고 미치고 활짝 뛸 일이 아니니까 정말 내 몸은 얼마 뭐 삶의 질이 뭐 정말 피폐해지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제발 뭐 수술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수술을 하기 전에 정말 이런 어떤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이 치료를 먼저 접하시는 것이 참 내 몸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먼저 접근을 하시라. 접근해서 제대로 치료 받으시면 그런 독한 마약이라든가 마약성 진통제죠, 신경을 끊는 어떤 수술이라든가 그런 위험에 내가 노출되지 않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자, 오늘은 무릎 통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도 있고, 또 계속 또 설명드려야 될 그런 처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목 아프다, 이 3종 다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많죠. 따로따로 치료할 것입니까? 따로따로 치료하는들 종착역이 어디겠어요? 치료가 안 되면 또 강력한 진통제, 스테로이드 쓸 것이고, 또 안 되면 또 마약성 진통제 쓸 것이고, 안 되면 수술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다, 원인은 하나다. 결국은 골반이 올라가서 척추 사이가 좁아져서 등이 굽어서 오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골반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에 자꾸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항경련제, 그렇죠? 정관제, 파킨슨씨병에 쓰는 약들, 심지어는 진짜 아시잖아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펜타닐 같은 경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런 정말 독한 마약, 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수술,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골반을 내려서 등을 펴서 우리 몸의 신경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척추를 만듦이 어떠실까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 잘 참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감사합니다.